역시 이번에도 커피에 미쳐있는 제가 커피를 리뷰합니다. 포터블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얘는 나름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리뷰에도 속하는 커피기계 본종이죠. 네, 캡슐을 이런 에스프레소에서 만든 그런 에스프레소 전용 캡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게 됐고요. 4.5시간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고, 물은 50ml, 컵은 200ml 들어갑니다. 근데 50ml 들어가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커피는 사실상 한 잔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 여기 써있죠. 네스프레소 캡슐 사용한. 그리고 L5월이라고 써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저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가 있어요. 전자기기니까 설명서를 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커피 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언제든지 차에서 뜨거운 물 내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평이 좋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집에서 충전해서 이거 뭐야? 유럽에서 쓰는 거 아닌가? 아, 네. 아, 이 앞에 끼우면은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주지. 오픈. 네? 뭐야? 아, 이거 누르고. 뭐지? 네, 나름 그래도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100에서 240V 다 됩니다. 이제 110V는 같이 주는데 220V는 따로 안 줘서 돼지코 끼워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커피 머신 자체는 매우 묵직한 편이에요. 꽤 무겁습니다. 얘 무게는 500g까지밖에 잴 수 없는 무게로 잴 수 없는 무게일 것 같아요. 1.9파운드라서 거의 한 8, 900g 정도 하는데 아이패드보다 무거운 무게고요. 제 텀블러랑 비교했을 때는 이 텀블러가 한 2, 300g 하는데 배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열면 배터리 팩이 분리가 되고, 이거는 뭐 직접 충전이 가능한 건가? 뭐죠? 얘가 뭐죠? 아, 이 배터리에 이렇게 꽂아서, 예, 이해했습니다. 배터리 팩을 빼서 충전이 따로 가능해요. 배터리가 한 100g 정도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8W, 볼트는 11V. 그렇군요. 배터리 팩을 따로 판매하면 뭐 사용할 방법도 있겠지만, 커피에 미쳐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배터리 팩을 교체해가면서 이걸로 에스프레소를 퍼마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용은 연결해주는 즉시 소리가 나고, 잠가줄게요.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죠, 당연히. 이게 3개가 다 들어오면 배터리가 꽉 찬 거고, 아니면은 아닌 모양인데, 일단 끌게요. 다시. 안에 물도 없고 커피가 넣어놓은 상태도 아니니까. 자, 커피 물 아마, 자, 아래 컵이요. 그 다음에 캡슐을 넣는 공간이 있죠. 끝. 아따가.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캡이 있어요. 여기 윗부분에 물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채우시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할 일은 끝이에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캡슐을 넣고 캡슐을 잠그고 끝입니다. 그럼 여기 구멍으로 버튼을 눌러서 내리면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상 분리할 게 없다. 그냥 빼서 이것만 분리해주면 안에 꽤 되죠. 이게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시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저것 다 분리해서 조립하고 아주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그냥 폰만 분리해서 버튼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물을 데우는 기능이 있어서 찬물을 넣고 전원을 켜면 한 11, 12분 뒤에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캡슐 커피 머신을 어디서든 내려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고하듯이 물 안 넣고 전원 켜지 말랍니다. 물 안 넣고 전원 켜면 그냥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특별히 그거 외에 다른 설명은 없어 보이고, 처음에 한번 3, 4번 정도 물만 그냥 내려서 사용해 줘야겠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도록 할게요. 예. 네, 무게는 880g입니다. 말이 필요한가요? 커피 내리러 가보도록 하죠. 충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충전 안 해도 되고, 여기다 꽂은 상태로 이 구멍에 맞춰서 충전을 해도 되는데, 그냥 뭔가 충전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됐으니까 한번 껴볼게요. 자, 키면 배터리 전량을 확인해주고 길게 누르면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빛나요. 그럼 이제 물 가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찬물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찬물이에요. 이게 10분에서 12분이 지나면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10분 조금 지났거든요. 뜨겁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4번 삑삑삑삑 하면서 추출을 다 했다고 알려준다고 해요. 그냥 물만 넣고 내리면 끝나요. 내리는 것도 제가 안 합니다. 알아서 해주죠. 처음에 일단 지금은 세척 중이니까 한번 기다릴게요. 12분이 지났는데
아직 추출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물을 넣었으니까 미지근한 물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생긴 거는 텀블러인데 소리 내는 건 무슨 뭐 정수기에서 나는 삐삐 소리가 나네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뚜껑 부분을 볼까요? 물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 양을 조금 조절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면은 추출된 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안 넣고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3번 세척을 해주겠습니다. 물을 다시 넣어주고, 아까는 차가운 물로 했을 때 대략 한 17분 정도 걸렸고요. 전원을 끈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로 작동을 시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12분씩 기다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뜨거운 물을 보온병 같은 거에 담아 왔거나 아니면 커피포트로 미리 끓여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12분이 걸리는지 시간이 짧아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물 내리는 타이밍을 아는 걸 거잖아요. 아마 시간이 한 2분 3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충전 시간이 있는 건지 뜨거운 물을 넣고 커피를 내렸는데도 여전히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물론 찬물을 넣고 끓였을 때만큼은 아니거든요. 15분은 아닌데 물이 어디 갔어? 물이 증발을 했네. 정말 말 그대로 증발을 해버렸어요. 일단 물을 버려주도록 하고, 여기 땀방울처럼 송골송골 맺었는데 여기는 뜨겁진 않습니다. 물도 거의 없고요. 청소해줘야 될 부분은 컷만 해주면 돼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밥값을 하는 제품인 것 같긴 합니다. 물도 그냥 넣어주고 작동만 시키면 뜨거워져가지고 에스프레소 한 잔이 나오니까 그것만큼은 정말 좋은데, 시간의 여유는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찬물을 넣고 보통 끓일 생각으로 이걸 구매할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을 끓일 수 있고 커피를 내릴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마시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거는 충전을 해서 밖에 야외에 가지고 나간 다음에 배터리로 물을 끓여서 마시는 건데, 사실 여기 물 끓이는 뚜껑에 구멍이 있어요. 아마 수증기를 빼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12분 동안 뭔가 걸어 다니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아니면 그럼 물이 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차가운 물로 뜨거운 물을 데펴서 얘로 커피를 내려 마시려고 하더라도 12분 동안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컨디션은 차 안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이걸로 마실 사람은 없겠지만, 아니면 뭐 도서실이나 커피 머신이 없는 그런 실내에서 얘로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장점은 어디서든지 마실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고, 단점이라고는 하면 가격과 물 끓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얘는 휴대용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안에 부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빼가지고 청소하고 닦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물컵만 청소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커피 캡슐을 넣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곳에 넣고 얘를 닫고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핀 3개가 뒤에 구멍을 뚫을 거고, 윗부분에 있는 이 돌기 부분들이 캡슐을 뚫겠죠.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한번 끝낸 상태에서 이걸 보게 돼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차가운 물을 뜨거운 물로 만들면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면 25 내릴 수 있다고 해요. 25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내리면 5초 동안 꾹 누른 상태로 바로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는데, 짠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남은 전량 확인해 주시고 뚜껑을 열어서 뜨거운 물을 넣어 줄게요. 뜨거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원하는 커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커피는 로마입니다. 로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을 넣는 곳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아래 뒤집으면은 뒷부분에다가 이 캡슐을 넣어서 구멍을 뚫고 뚜껑을 덮어서 닫아줍니다. 지금은 제가 뜨거운 물을 넣었으니까 꾹 눌러주겠습니다. 꾹 눌러주면 바로 추출을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지금 커피가 나오고 있죠. 오, 향. 들고 다니면서 에스프레소를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 같은 물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캡슐 머신의 그 에스프레소랑 완전히 맛도 같고 향도 같아요. 크레마 보이시죠? 대략 이 에스프레소의 양은 물 넣은 만큼이겠지만 44ml 정도 됩니다. 50ml인데 물을 제가 살짝 들렀어요. 그래서 44ml고,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뜨거운 물을 바로 넣었을 경우에 집에서도 버튼만 누르면 얘를 캡슐 머신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 차가운 물을 넣어서 출근할 때 가지고 가시거나 뭐 등산할 때 챙겨 가시거나 산 꼭대기에서 그냥 버튼 눌러서 한 10분 걸리긴 하지만 기다리시면 커피가 약간 정수기에서 나는 띠띠 소리가 나면서
추출을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비싼 값을 합니다. 얘 살 돈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네스프레소 머신 살 수 있잖아요. 요즘 건 또 싸게 잘 나와가지고 10만원이면 웬만한 거 다 사는데 휴대용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도 오래 가는 편이고요. 대기 전력도 길어서 한 달 만에 다시 사용해도 배터리가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잔량도 꽤 오래 가는 편이라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정도 집에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보통 이걸 차에다가 놓고 커피를 깜빡하고 안 가져갔을 때 캡슐 몇 개 챙겨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도착할 때쯤이면 커피를 얘가 내려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십니다. 그냥 물 500ml 페트병 하나에다가 캡슐 몇 개만 들고 다니면 차에서 커피를 이걸로 마시는 편이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얘를 사용합니다. 무게가 조금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은 여기 구멍으로 물이 조금씩 샌다는 거, 그것만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구멍은 막혀 있어요. 스팀 빠지는 구멍이라 한두 방울 정도 새는 거라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가방이 젖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물이 조금씩 남아요. 그런 점도 고려해 보셔야 할 거고요. 생각보다 물 끓는 시간이 길다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용 캡슐 커피 머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